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0.7% 깻잎 차로 대선에 패배했던 이재명 의원이 77.77%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에 당선되었습니다. 럭키세븐이 넘쳐나지요.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그야말로 누구처럼 대본이나 읽어대는 앵무새가 아니라 삶으로서 공직으로서 온몸과 마음으로 체화된 명연설을 쏟아내는데 과연 이재명의 포효에 윤석열은 잠이 올까 싶습니다. 제 집권을 위한 토대 구축이라는 이 막중한 임무에 실패하면 저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난다는 사즉생의 정신으로 임하겠습니다. 살을 깎고 뼈를 깎아 넣는 심정으로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을 만드는데 저 자신을 온전히 던져 넣겠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혁신의 결과와 민생개혁의 성과로 평가받겠습니다. 어려운 일인 줄 잘 압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동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쉽게도 지금 정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로 일궈온 역사를 되돌리고 국민의 고통과 절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기근에도 포기하지 않던 새 생명의 꿈은 이제 사상 최악, 세계 최악의 저출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제 선진국이 되었다는데 어두운 뒷골목에서는 생활고로 세계 최고의 극단적 선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대와 공존보다 혐오와 증오, 대결의 기운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실의 고통이 생명의 힘보다 크고 우리 앞에 희망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어느 때보다 기술, 자본, 노동, 교육의 질과 양이 개선되었음에도 우리 앞에 희망이 사라지는 원인은 바로 불평등과 양극화입니다. 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새 길을 여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정치 때문에 현실은 오히려 악화 일로를 걷습니다. 폭우 피해 앞에, 코로나 앞에, 민생과 경제 위기 앞에 우리 국민들은 각자 도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슈퍼리치의 감세, 서민 예산 삭감 같은 상식 밖의 정책으로 양극화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이제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 국민을 하늘로 받들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념과 가치도 민생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 끝도 민생입니다. 평화도, 질서도, 경제도, 환경도 민생입니다. 약육, 강식, 각자 도생이 아니라 연대하며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에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바꿔가겠습니다. 국민의 삶이 단 반발짝이라도 전진할 수만 있다면 제가 먼저 나서 정부 여당에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겠습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바른 길을 간다면
정부 여당의 성공을 두 팔을 걷어서 돕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훼손하고 역사를 되돌리는 퇴행과 독주에는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뜻이라면, 민생에 필요하다면 국민이 부여하신 권한을 망설임 없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사하겠습니다. 실력에 따라 인재를 쓰고 역할을 부여하겠습니다. 역량 있고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받는 누구나 민주당의 확고한 공천 시스템에 따라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파가 아닌 당원과 국민 속에서 성장해온 저를 여러분이 압도적으로 선택해 주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2년 뒤 총선에서, 4년 뒤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5년 후 대선에서 오늘 전당대회는 승리의 진군을 시작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신 당원 동지, 국민 여러분께서 바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소름 돋지요? 무려 17분여간 대본도 없이 단 한 번도 막힘없이 뿜어내는 민생의 개혁의 포효가 전율 그 자체다 이거지요. 오직 민생을 위해서라면 윤석열과 협조하되 그 취지가 어긋난다면 단호하게 가진 권한의 풀파워로 응징한다 이겁니다. 당내 역시 열린 공천, 능력을 바탕으로 당원과 국민적 지지를 기준으로 인재를 찾겠다는 것이고, 이것으로 민주당의 단결력은 콘크리트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직생의 정신으로 하겠다고 하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니 지난 대선 패배 이후의 절망감으로 정치에 등을 돌리고 무관심했던 시민들은 이재명 당선으로 입을 킥하고 뉴스를 틀라 이겁니다. 당장에 이재명과 대적할 수 있는 당대표를 원했던 교웅이 당대표는커녕 비대위원장도 아웃되었으니 잠이 오겠습니까? 김용민 PD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단 한 번도 주류인 적이 없었다. 10년 넘게 검경, 여당, 언론으로부터 악마화됐다. 작은 흠결만으로 가족마저 난도질당했다. 당내외의 라이벌로부터 대선 패배 원흉으로 찍혔다. 그리고 당대표가 되지 말라는 공세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77.7% 득표율로 당대표로 비선됐다. 민주당원 압도적 다수는 정치공작, 언론 플레이에 놀아나지 않았다. 이재명이 잘못한 게 아니다. 반대로 이재명이 무섭기에 저들이 흔든다 라고 생각한 것이다. 나는 이재명의 승리보다는 진실을 날조할 수 있다는 자들의 패배에 더 큰 의미를 둔다. 당원 도움으로 그들을 뛰어넘은 이재명, 대동세상을 향해 이끌 책무를 안게 됐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경정부뿐만 아니라 수구 언론과 정치검찰, 국힘당, 그리고 민주당 내 반개혁 세력들까지 이재명 대표의 상대가 한둘이 아니지요. 그러나 당원의 힘, 국민적 지지로 이들을 상대할 수 있는 막강한 이재명을 만든 것이고, 그 힘을 또 이어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 또한 이재명이 아니었습니까? 민생을 위해서라면 경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으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상대가 아님은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다 알지요. 그러니 열어주고 먼저 주되 하나도 받지 않고 가져가지도 못할 상대이니 오직 이재명의 진격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러니 이재명의 포효처럼 오늘의 전당대회는 승리의 진격의 출발점입니다. 이재명과 그의 최강 팀원들을 적극 지지하며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